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교정하기 위한 수술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때 다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정확한 교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서 원장입니다. 성형수술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이제 눈과 코죠. 이제 눈, 코 성형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2주 안쪽, 3주 안에는 교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 코 성형 수술을 한 후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런 합병증들이 또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 중 하나인 눈 성형 조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상처가 벌어지는 거, 상처 벌어진 결막 부종, 눈매가 이제 과도하게 교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안검판이 뒤집어지는 이런 안검 외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상처가 이제 살짝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땀, 두 땀 이 정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했거나 뭐 하안검 수술을 했거나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이 붓기가 똑같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체크를 해가지고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주치의가 직접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뒷트임이나 아니면은 뭐 밑트임, 그리고 가끔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이게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결막 부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수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그 주변은 잘리기 때문에 안 좋아져서 이제 결막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눈물이 많이 나고 이제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런 생기게 되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막 부종 때 쓰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일주일 안쪽만 이제 쓰라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을 넘게 쓰면은 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결막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얼음찜질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누르면은 그 방법을 썼을 때 제일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며칠 지난 후부터 결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이제 안약을 같이 처방을 해서 이제 얼음찜질을 같이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고, 성형수술 후에 재수술이 가능한 기간을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좀 신속하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초기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교정하기 위한 수술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때 다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정확한 교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교정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빨리 뭐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눈수술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이제 코수술인데요. 코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관리가 예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초기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혈종입니다. 혈종은 이제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서 혈액이 한 곳으로 고여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혈종이 형성되게 되면은 수술 부위 붓기도 오래 가고, 만약에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유지가 되면은 혈종이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배지가 되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술 시에도 이제 혈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혈을 섬세하게 해줘야 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코 안에 염증이 이 발생한 기간이 최대한 짧게 해줘야지 나중에 만약에 재수술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런 구축이나 그런 흉 형성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해서 보형물을 제거하던지 안에 쪽에 이제 염증 반응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추후에 재수술 시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이제 약간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이런 높이 같은 문제도 초기에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2주 안쪽에 이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코가 좀 부어있을 때는 코가 낮게 보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환자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빠르게 체크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환자 만족도 면에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코 성형수술 후에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교정 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초기에 교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라도 필요한 경우에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재수술을 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환자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고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환자분이나 저나 서로를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하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와 이제 제가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